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군사 충돌 가능성,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이 점이 좀 투자들을 신중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됐고요. 또 사모대출 관련된 업체 블루아울이 환매를 중단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혹시 금융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유발하는 그런 뉴스가 되고요. 우리 증시는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왔던 호재가 한 번에 반영하면서 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오늘 장에서는 좀 옥석이 가려질 것 같은데 어떤 업종에 좀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특히 코스닥 대규모로 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이제 이제 오늘 장에서는 이제 어떤 업종에 집중하게 될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가 다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신중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근데 뭐 업종으로 보면 11개 업종 중에서 3개, 유틸리티하고 이제 산업재하고 에너지 정도 올라가고, 이게 좀 안전한 종목군들 올라갔죠. 그다음에 그 외의 업종은 빠졌는데 하락한 업종 중에서도 급락한 업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빠진 게 금융이 0.86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나빴다 이런 느낌보다는 신중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으로 하루 종일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이슈들을 보면 우선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군사 충돌은 아니고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느냐 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뭔가 군사 행동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WTI가 66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국제유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물가 자극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내에 결과를 알게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마치 이란에 이제 10일 정도의 협상 시한을 준 걸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작년에 트럼프가 2주 정도 안에 뭐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사흘 만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뭔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긴장감이 좀 있었는데, 다만 이제 이란과 좋은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넣어서 그 낙폭이 그렇게 크고 국제유가 상승폭이 그렇게 커지고 이런 흐름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오늘 투자들을 좀 신중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AI를 비롯해서 IT 기업들의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 블루아울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어떤 방식이냐면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IT 기업들의 돈을 좀 빌려주는 걸로 사업을 할게요라고 해서 돈을 모아요. 그래서 그 모아진 돈으로 실제로 이제 IT 기업들의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서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일부 펀드에 대해서 환매를 중단한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 중단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 원래 이제 이 기업이 분기마다 이제 환매해주는 방식, 이익을 나눠주는 방식,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분기마다 이제 못 준다. 못 주고서 자산을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자산으로 이제 갚아나가서 이걸 환매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막, 이것도 뭔가 문제 있는 건가라고 해서 많이 빠졌다가 현재 자산 매각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산 매각가도 뭐 덤핑해서 팔려지는 게 아니라 거의 액면가 수준, 99.7%니까 거의 액면가 그대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낙폭은 또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블루아울이 작년부터 좀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작년도 기사인데 오라클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 짓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한다라고 했던 블루아울이 투자를 철회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남기면서 그때 당시에 오라클의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블루아울이 굉장히 독특한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유명한 테니스 선수 조코비치라고 있잖아요. 근데 조코비치한테 스폰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조코비치의 상대방 선수한테 단기 스폰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중계 화면에 조코비치하고 경기를 하면 상대방 선수 유니폼이 계속 비칠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스폰서 계약을 해서 이름을 알리는 굉장히 좀 기발한 방식으로 좀 유명해진 회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의 어떤 혹시라도 이 부실 문제가 나중에 금융위기에 전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약간의 긴장감을 높이긴 했는데, 근데 이미 작년부터 조금 시원찮은 걸로 알려져 있는 회사라서 뭐 아주 심각하게 오늘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국 주식이 좀 싸지긴 했는데 저평가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좀 아직은 조심스러운 것 같아.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한쪽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박스권에서만 계속 맴도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주식시장이 좀 부진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대통령 임기별 임기 초반에 어떤 주식시장의 경로하고 딱 이제 비교해 놓고 보면 하다못해 자신의 어떤 임기 1년 차 때 그때보다도 지금 주가가 부진하게 지수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바이든, 트럼프, 이게 오바마, 뭐 오바마 시즌 2 이때하고 비교해봐도 가장 부진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 다른 나라 주식시장 다 괜찮은데 미국이 저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이 이제 증시를 못 올라가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특징주들 보면 뭐 대형주들은 많이 빠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많이 오른 것도 없고 좀 어정쩡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호재성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대거 매수했다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사 임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397달러에 추가 매수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있긴 했는데 이제 주가 못 올라갔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도 예상치 상회한 실적을 냈는데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주가가 좀 부진하는 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그냥 일부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뭐 그 다음에 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부 올라가긴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 큰 유명한 기업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중한 가운데 일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일부, 그다음에 에너지주들 일부, 뭐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의 일부 이런 것들만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AI 피해주로 분류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이 하락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하고 조금 다르게 평가되는 게 그러니까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뭐 헛되다 돈 쓰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매수하면 주가 올라가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좀 평가를 받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연속으로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매수를 이어가서 끌어올릴지 아니면은 이제 결국에는 손절매로 또 다른 어떤 매도를 유발하게 될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길게 가진 않을 것 같고 뭐 3월 초 됐을 때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월 초반에 이제 소프트웨어 주식들의 어떤 흐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 게 IT 버블 때하고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여지는 표가 뭐냐면 그 이익하고 주가 추이하고 비교해 본 거거든요. 이제 근데 닷컴 버블 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간 반면에 기업들의 이익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올라가서 기업의 주가 상승폭이 몇 배가 더 크게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하고 주가하고 비슷하게 가요. 예, 그러니까 경로상으로는 증가율로 보면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버블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따라주는 양상이라서 IT 버블 때까지 터져서 폭락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고 만약에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라면 굉장히 지루한 어떤 흐름으로 가는 그런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IT 버블 때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조금 다르다 이런 주장들도 최근 들어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 증시는 연휴 기간 동안에 누적된 호재들이 한 방에 나오면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 들어서 보면 그 3% 이상 올라가는 비율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1월 증시의 특징은 하락하는 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2월은 하락도 덜어 해요. 그러니까 하락도 덜어 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3% 이상 올라간 날이 1월에는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월에는 4거래일 동안이나 상승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오를 때 아주 쭉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이게 이제 부진한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물량 털고 나면 그냥 느닷없이 급등시키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대형주에 대한 대단한 매도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틀 연속해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금융투자 매수하는 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해서 그 선물 매수에 대한 반대 포지션 쥐고 이제 현물 들어오고 뭐 이런 걸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금융투자는 저게 금융투자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큰 돈 밀어 넣어가지고 ETF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건 개인 큰손들이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은 파는데 선물은 계속 사요. 제가 이제 선물 매도가 이제 거의 다 채워졌다고 더 이상 매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날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하필이면 우연히.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매수할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매도할 여력도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뭐 주식을 팔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매도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다만 선물은 사지만 또 옵션은 또 하락 쪽에 또 베팅을 하는 것도 있어서 좀 시장이 좀 편안하게 막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막 단기적으로 흔들고 하면서 변동성을 키우면서도 이제 좀 따박따박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뭐 주요 종목들을 보면 아니, 이거는 이제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제 외신에서 나오던 하나의 어떤 이제 뉴스인데 어제 이런 그 코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글로벌 GDP 개선이 되고 있다.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는데 1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수출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데 한국과 대만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되게 잘 나가서 전 세계 제조업 지수를 끌어올릴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한국이 꼭 언급이 돼요. 예, 한국에 꼭 언급이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증시가 올라갈 때 중요한 뉴스로 다루는 게 외국 쪽에서 뭐였냐면 주요 종목이 삼성전자였다.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HBM4의 단가, 공급 단가를 $700로 협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도에 하이닉스가 HBM4 만들고 하면서 개발하고 하면서 이제 공급 단가를 $500 중반 정도로 이제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은 $700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자들도 HBM4를 한 $500 후반에서 $600 정도로 계산해서 이제 실적을 추정했다가 삼성은 $700 이야기하고 있고 그대로 실제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실적 추정치를 또 상향해야 되잖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제품의 영업이익률은 50에서 60%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반도체 쪽에 대한 이제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계속해서 수정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글로벌 수출 지표라든가 이런 제조업 지표에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도 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코스닥은 어제 뭐 한 방에 확 올리는 며칠 동안 흘러내리던 거를 이제 한 방에 뒤집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사실 어제 좀 오버한 것도 있어요. 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좀 누적됐던 재료가 나오고 또 그 연휴 전에 원래 투자들이 좀 자금을 뺐다가 연휴 끝나자마자 집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겹치면서 어제 좀 오버해서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특징이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한 업종 없이 다 올랐거든요. 근데 오른 종목군들을 보면 이제 대체로 뭐 그러니까 약점 없이 다 올라갔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너 코스닥이야? 그러면 일단 매수. 이렇게 다 달려붙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어제 이제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했다라는 거 그리고 금융투자가 매수했다라는 거 어떤 의미냐면 대형주가 매수 우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하면 중소형주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일 텐데 이제 금융투자 쪽으로 개인 투자들이 금융투자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건 대형주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ETF 사는 거고 그 ETF는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 상으로는 중대형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수급 구도다라는 거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올라간 종목들을 좀 보면 금융업종이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금융업종은 제약하고 금융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금융은 에코프로가 금융업종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LS증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에코프로가 금융업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업종을 끌어올렸고 제약업종은 이제 삼천당 제약, HLB 이게 영향을 줬고요. 기계업종에는 이제 반도체가 또 일부 들어갑니다. 로봇 반도체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PSK 홀딩스, 유진테크 어제 급등했잖아요. 다음에 이제 건설업종이 또 어제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LS 마린 솔루션이 여기 들어가고 전기전자는 이제 반도체주도 들어가지만 에코프로비엠이 또 전기전자 업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상승폭이 컸던 업종 그리고 그 업종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종목을 보면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어제하고 똑같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산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종목군들이 뭐가 되는지 오늘 장에서 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관련된 호재성 뉴스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공급 가격 이 보도에 어제 좀 지수 상승폭이 커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어제 다 호재성 뉴스는 다 반영이 된 거라서 오늘 장에서는 이제 업종별 종목별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특히 이제 코스닥 어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샀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제같이 매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어느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이거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어제 사이드카가 나올 정도로 이제 광범위하게 다 올라갔었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고를 겁니다. 또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에 따른 옥석이 가려진 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선별이 되는지, 뭐 어제는 뭐 반도체, 증권, 조선, 해운, 태양광,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중에서 연속성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샀어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샀거든요, 코스닥에서. 당일날 뭐 올라간 건 당일인데, 근데 보통 이렇게 크게 올리고 이제 외국인이 대량 매수하고 나면 그 다음 주라고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비율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뭐 많이 매수했다고 해서 다음 주 상승을 무조건 보장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 근데 이제 저거는 저렇게 매수 들어가면 업종 씨앗을 좀 남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이제 뭐 저 중에서 다 들어가지만 일부 업종은 계속 들어가고 일부는 단발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이 부분에 오늘 뭐 지수 등락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조심하세요. 저 지금 그 감기 몸살 아주 세게 와가지고 목소리도 좀 갈라지고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전부들 다 건강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